무엇이냐면요. 이 각각의 구간에 해당되는 이 부품의 도수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50에서 59라는 그 구간에는 부품의 도수가 결국에는 우리가 2명의 고객이 내가 엔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50에서 59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0분의 2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우리가 0.04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요 값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백분율 도수 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던 그 50명에 해당되는 그 측정 값들을 이렇게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구간에 해당되는 측정 값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측정 값의 수에 해당되는 그 비율 값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기술 통계, 특히 우리가 자료를 요약하는 데 있어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도식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도수,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백분율 도수를 구했는데 이러한 도수값과 그 다음에 그 백분율 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한눈에 쉽게 자료를 요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는 표와 그래프의 방법을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수업의 이제 3주차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나 그래프가 아닌 이제 수치화를 해서 이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기술 통계는 우리가 지금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게 기술 통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마지막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추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론 통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표본이 무엇이고 모집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자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들의 모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모집단을 전체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얻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우리가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엔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지불한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리자가 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그 자동차 수리점에서 엔진 조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측정의 대상이 됐었던 그 50명으로 우리가 한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 1000명,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가 엔진 조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수리점에서 엔진 조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은 모든 고객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집단에 지금 1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자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 고객들이 엔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1000명을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을 구성하는 1000명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